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동참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서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일으켜서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 못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병원비 부담하려고 가게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최소한 이런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보험,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여러분 자식들 직장에서 내는 직장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보험자들 중에서 직장보험료 내는 사람 외에 직장보험에 직장보험료를 내면서도 내가 재산이 많다거나 재산이 많아서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받는다거나 어디 부동산을 임대도 임대소득을 많이 받는다거나 또 배당소득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도 재산으로 버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보다는 종합소득으로 보험료를 전환하게 되면 한 2조 8천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9.3%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0명 중에 9명 정도가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우리 자식이 직장보험료에서 내 보험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다 내고 있는데 나 앞으로 재산이 많이 걸려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앞으로. 그분들 일정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양자로 등록을 못하게 하자. 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아들이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공짜로 받게 되는데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위장 취업을 하게 되고 자기는 재산이 100억대나 되면서도 어디 강남에 그냥 100만원짜리 월급쟁이로 취업해가지고 위장 취업을 해갖고 그냥 그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내가지고 이걸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양자의 금액을 축소하면 1조 한 4천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정부가 지금 20%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여러분 내면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도 또 똑같은 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정부에서 20%를 내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한 30% 선으로 정부 지원금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20%를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20%를 법으로 주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는 것은 한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17%밖에. 그래서 지금 그것만 한 3% 차이만 하더라도 한 5년 동안에 4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이렇게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사후 정산제로 도입을 하자. 요즘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반대를 표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회와 사성초에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무상의료 역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들 및 시민들이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의료보험이 체납이 돼버리게 되면은 3개월 이상 체납이 되게 되면은 병원에 진료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은 계속 이제 그 3개월을 못 낸 사람이 한꺼번에 내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 내는데 이게 자꾸 이제 뭐 4개월, 5개월 막 1년 이제 체납이다 보고 체납이 되다 보게 되면 액수가 이제 고용으로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을 체납을 했을 때 보험료가 한 달에 아까 9만 원 낸다고 그랬는데 1년을 체납을 하게 되면은 아마 100한 몇십만 원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체납된 그분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또 의료보험료는 그 뭐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삭감도 안 됩니다. 현재 이것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자기 소유로 조그마한 뭐라도 있게 되면 바로 그냥 압류를 시켜버려요. 사익 재산에다가. 그러니 지금 이 자기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보험료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시민이니까 못 내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 정치권에서 최대한으로 이런 이 잘못된 이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좀 해서 이런 것이 반영이 좀 됐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불쌍하다면 치료는 방법이 다 있는데 돈 없어도 치료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2009년도에도 있었고 또 아직도 지금 저 국민 중에 누군가는 치료가 없어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갈 게 아니라 최소한 치료는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조차 못 받는 상황이 오면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주승용 의원께서 저기 발표해 주신 것 중에 12번째 경제대구, 그 다음에 건강보장성 강화 방안 1년에 1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처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100만 원은 넘지 않은, 현재도 200만 원 넘지 않거든요. 전 국민의 50%가. 근데 중요한 거는 비급여인 것 같아요. 병원 나가면 비급여가 수천만 원씩 나와요. 그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 지금 제도는 허울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1세기를 살고 있고 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2만 불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이제는 좀 더 도약할 때가 됐습니다. 3만 불 시대로 갈 때가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도약할 때가 됐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힘있게 한번 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도약을 하는 것이 국민 소득만 2만 불에서 3만 불 올리려고 하고 또 경제 성장률을 뭐 5%, 6%, 7% 이렇게 그 숫자만 맞추려고 하면은 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국민 소득이 3만 불 되고 경제 발전 속도가 5%, 6%, 7% 되고 해도 그 안에 사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부자들만 잘 살고 대기업만 잘 되고 그리고 서민들 또 중산층 어려워지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대재벌이나 대재벌의 대기업의 자제들은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해도 그냥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느끼시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이번에 설을 지내면서 참 장보기 힘들다 이런 것들 주부들은 누구나 느꼈을 겁니다.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거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려면은 경제 성장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해야 되지만 돈이 위에서만 돌아서는 안 됩니다. 아래 서민들 사이에서 돌아야 됩니다. 대기업, 재벌, 수출기업에게만 돈이 돌면은 돈이 돌다가 거기서 그대로 외국으로 빠져버리고 은행으로 다시 갑니다. 보세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 자금이 300조라고 합니다. 3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금년에 309조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대기업이 쓰지 않고 회사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지만. 그걸 써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 투자해봤자 소용없다 그래갖고서는 잠겨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4대강 1년에 10조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면 돈이 돌게 마련이거든요. 보통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는 돈이 그렇게 내려갔는데 지방 건설사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왜냐?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전국에 12개 제일 큰 재벌급
또는 재벌에 속한 건설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느냐? 안 합니다. 하청주죠. 근데 제1차 하청은 워낙 사업이 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큰 건설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한 3차나 돼야지 지방에 가고 그러는데 지방건설업체한테 가서 아니 저 4대강 사업이 돈이 도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고 어림없다 얘기해요. 오히려 모든 돈이 그쪽으로 정부 사업이 그쪽으로 가서 다른 건설 사업이 완전히 끊겼다 얘기입니다. 그래갖고서는 무슨 도자나 단프 트럭이나 이제 굴삭기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나 중장비 가진 사람들이나 조금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평소에는 하루 45만 원 받던 거를 35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정부에서 해서 그 위에서부터 1차에서 치고 2차에서 치고 3차에서 치고 4차에서 치고 우리한테 올 때는 다 깎여갖고서는 워낙은 45만 원 받아야 되는데 3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워낙 하던 영업하시죠 그랬더니 나라 돈이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려고 다른 데는 이럴 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서민들한테서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거는 돈을 써도 중소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돈을 써도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서민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이나 또는 무슨 언론기관에서 뭐 표죽이다 뭐 폭탄 뭐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복지 포퓰리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복지를 통해서 복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서민들한테 돈이 돌아가도록 돈의 흐름을 저 위에 대기업 수출기업 뭐 재벌 이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서민들한테 돌리는 것이 이게 복지 사업입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몸이 아프고 뭐 이런데 마음대로 병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다. 그리고 또 병원 진료기관도 좀 내가 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무상의료라고 하는 건데 무상이라는 게 물론 100%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표가 아주 야심차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예산도 더 넣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쓰는 예산 이를테면 4대강 예산 같이 돈은 쓰는데 자연환경만 파괴하고 돈이 서민들한테 놀지 않고 재벌회사한테만 돌고 은행으로 돌아가는 이런 데 쓰지 말고 서민들 의료에 쓰면은 그것이 의료가 전부 의료인들, 간병인들, 간호인들 이런 분들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잘 사는 사람 대기업, 재벌기업, 수출기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 잘 살고 요즘같이 중산층이 몰락해서 빈곤층이 되고 빈곤층은 길거리로 나앉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여러분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정권 교체를 할 때 서민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정말 믿음직한 정권이 태어났구나 이럴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준비된 그 정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